병이 만든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많이 치중하고 있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굉장히 높은 항암력을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무척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식량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몸을 대사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이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이 돼서 어떤 이제 대사 이상이라든가 질병이 생겼는데 현대의학은 지금 뛰어난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암이라든가 이런 난치성 질환의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병이 만든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많이 치중하고 있죠. 수술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난 부분을 접근하는 방식은 좋으나 이것이 생겨난 원인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 원인을 예방하고 하는데 현대의학이 너무 많은 한계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현대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또 그 질환의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그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질병이 되는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히포크라테스 우리 동의보감을 쓴 이제 허준 선생님 전부 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병이 나기 전에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료 행위고 의사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매일같이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돼서 병이 났는데 그 부분은 쳐다보지 않고 병이 난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병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발되고 이런 어떤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옛 성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시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암에 많이 노출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라든가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는 어떤 음식 문화 또 많은 현대인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스트레스적 문화 또 어떤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지금 암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암이 발생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암의 원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결과를 쳐다보고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암에 대한 어떤 인식의 새로운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김치는 다른 어떤 재료들에 비해서 어떤 단일한 뭐 마늘이다, 토마토다, 어떤 그 특별한 그 항암력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식품에 비해서 김치라는 특성상 다양한 재료를 김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숙성시켜서 굉장히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음식이 바로 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간에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고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익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의 음식에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김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김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김치 국물마저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담그는 물을 부어서 담그는 형식보다는 필요로 하는 많은 재료들을 끓여서 소위 육수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기능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제 음식이 약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이런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어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이 갖는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약 한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월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이론들을 음식 하나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바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한국민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김치의 방식을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그 김치에다가 다양한 재료를 집어넣고 다양한 재료를 또 선택해서 김치 국물을 만들어서 특성 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김치를 만들어서 지금 임상에서 사용해 온 지가 한 20년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또 임상에서 많은 기대와 부합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만들고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치의 형태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김치의 형태와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선택되어지고 있는 재료들의 가지수가 무, 배추 이런 어떤 내용을 넘어서서 뭐 버섯도 들어가고 또 토마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항암력을 갖고 있다는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북어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대파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소위 이야기해서 김치라는 형식으로 숙성시킨다. 그러니까 채소를 김치의 형식으로 숙성시켜서 만든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김치의 올바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김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김치를 드시듯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드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음식 치유를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습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손님들한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과음을 했어요. 그 과음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를 한 잔하고 식사 때마다 소주를 한 잔씩 하고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이것을 반복했을 때 머지않아 우리 몸은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가듯이 암을 걸리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했었을 때는 무엇인가 반복된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물질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새로운 치료의 방식 또한 이런 어떤 치유 음식을 반복적으로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치유의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포함해서 이 환자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들을 드실 때마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또 드실 때 이것을 먹게 되면 내 몸이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명상이라든가 마음가짐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음식을 천천히 드시고 난 후에 또 내 몸이 좋은 물질들이 들어왔으니까 내 몸이 지금 아주 많이 정화되고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개념으로 마무리할 것을 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항암용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암용 김치를 만들 때 절대 비닐 장갑을 쓰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기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드는 요령은 다양한 김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르는데 이 자르는 사이즈 크기가 비교적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먹는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한 약 가로 세로 1cm에서 이제 1.5cm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모든 것을 절단을 해서 나중에 김치가 숙성이 됐을 때 한 숟갈을 이렇게 떠먹었을 때 골고루 모든 재료들이 이 숟갈 안에 골고루 떠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이제 자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게 자르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숙성 과정에 식품 재료들 그러니까 김치 재료가 갖고 있는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미생물의 수가 개체 수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잘게 자른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라서 놓고 바로 여기다가 뭐 소금물을 붓고 뭐를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새우젓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또 김치를 만드는데 기본 재료 양념을 해서 이것을 이제 소위 버무립니다. 이때 맨손으로 버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도 살아 있고 또 우리 사람한테서 나오는 좋은 기운들이 이 음식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버무려 놓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문창오지라
용기라든가 이런 어떤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숙성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숙성이 잘 됐다고 생각할 때 김치 국물을 부어서 이제 김치를 완성을 합니다. 이제 이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의 대략적인 거는 또 이런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항암 식품 재료는 김입니다. 김은 오늘도 신문에 이제 나온 걸 보니까 검은 반도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지금 아주 뭐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 굉장히 아주 뭐 붐업이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K푸드의 대명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었는데 김의 주 원산지는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야기하는 블루 카본이죠. 그래서 이 탄소를 줄여서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사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근, 굉장히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통하죠. 당근에 함유하고 있는 베타카로틴에 비해서 김이 갖고 있는 베타카로틴의 양이 약 3배에서 4배 정도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일반인들이 알고 계실 때는 눈에 좋다, 또 폐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죠. 김에는 이렇게 항암력이 높은 베타카로틴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그 해조류라든가 당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포피린이라고 하는 아주 일종의 식이섬유 인데요. 이 포피린이라는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만났을 때 굉장히 높은 항암력을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아주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재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 이런 어떤 항암 작용을 넘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아주 풍부한 칼슘, 철분 등 그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한 영양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청소년의 그 어떤 성장을 돕는다든가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이제 치료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알려지고 있는 아주 정말 최고의 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김치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실 때 여기에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조류 중에서 파래 분말을 섞어서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생김을 부셔서 거기다가 김국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김이라든가 파래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무척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강력한 항암력이라든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이러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에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